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코스피 22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월 랠리의 주도주, 바로 IT주를 중심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바닥 확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역 전쟁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특히 유가가 2%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55달러 선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유가가 종목별의 움직임에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정유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 화학주를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까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중 양국이 입장 좁히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시에 협상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과 3월의 관세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코멘트까지 더해줬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결론, 그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다시 한번 최선의 시나리오 궤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주면서 비둘기파적 기조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지수의 하단도 단단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모멘텀으로는 이 정책 관련한 모멘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조, 그다음에 ICT 각각 규제 샌드박스 시행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고요. 3월 초에 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위가 검토 중인 ICT 분야 안건은 지난달 접수된 9가지 가운데 6가지 안건 검토될 것으로 예정되고요. 이 가운데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분야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이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 안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가상현실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센서 탐지 신호 발신 기반 해상 조난 신호기, 원격 진료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련한 그러한 움직임들 여파로 오늘 보안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에 대한 이슈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이틀 앞서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을 시찰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북한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동시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이후에 공산권의 붕괴로 닥친 경제 위기를 1986년 도이모이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편입시켰는데요. 그리고 활발한 외자 유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박항서 매직에서 알아봤듯이 현재 베트남 수출 가운데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몫이고요. 미국과의 수교는 1995년부터 맺게 되면서 관계 개선 이후 제재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연평균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고성장의 국가로서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일궈낸 공산주의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부터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이 파견된 바 있습니다. 모두 31만 명이 넘는 군인이었다고 하고요. 북한도 역시 베트남에 파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전쟁은 20년 넘게 이루어졌었고요. 이것은 결국 미국이 첫 패배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베트남에서 피해 역사로 얽힌 북한과 우리나라, 미국 그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공간에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 한반도 종전 선언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 글로벌적으로 시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흥국증권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투자의 기회는 이라는 분석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근거로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 4개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동시적인 제재 완화 조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영변 우선 폐기, 핵 동결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영변의 폐기와 과거 핵, ICBM 미사일의 일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석유 쿼터 제한을 확대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일부 제재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제재 완화와 함께 남한 대기업들의 북한 진출 가능 여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 즉 인건비의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흥국증권에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 의지와 또 내재적인 성장 가치 때문에 남한의 낮아진 잠재 성장률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먼저 비용 측면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인력을 통한 아시아 제조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2,500만 인구의 소비 시장을 형성하면서 내수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풍부한 광물 자원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3,800조 원 규모라고 하죠. 자, 1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의 광물 자원이 잠재적인 가치가 아주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 가치가 앞서서 봤듯이 3,800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0배 이상, 철광석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히토류 같은 경우는 2009년 북한의 자료에 따르면 약 4,800만 톤 규모가 매장돼 있어서 세계 2위에서 3위권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사실은 많이 보셨을 내용일 테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초기 투자 1단계에서는 철도, 전력,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철도, 전력, 농업, 의약품 쪽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동개발과 산업 확대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건설, 자원개발 쪽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 3단계의 내수시장과 유라시아 경제권까지 확대되었을 때는 항만과 가스관, 자동차, 가전, 화장품 쪽에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서 올해 연말을 봤을 때 정말 굉장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큰 맥을 잡아보자면 1, 2단계에서는 건설업 쪽이 큰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물류와 가스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6월 18일자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표지인데요. 당신을 위한 북한 투자 가이드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이 글씨체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북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빨간 그 강렬한 글씨체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이 잡지에서는 김정은의 가스관 사업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는 사람만 아는 북한 채권이라는 그 투자 가이드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짐 로저스 방북 이슈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루머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루머였어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진짜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큰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평화 호재의 결실, 북한의 투자의 기회, 이러한 남북 협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제재 완화가 어느 순간 현실화되었을 때 투자도 확실하게, 주가의 반응도 확실하게 나타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